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화천대유 게이트 국토부에서 관련법 검토 토건족은 죽을 맛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인데 첫 번째로 기사를 보고 화천대유 게이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국토부 고시 내용 화천대유 게이트의 연장선이죠. 토건족 권리 축소에 관한 국토부 고시 내용을 잠시 보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토건족 이익 감소와 아파트 값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부동산 대개혁 기치든 이재명의 대장동 방지법 지원 사격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웃긴 게 바로 위에 그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 남산 분양 광고를 하네요. 이런 광고 비용 아껴서 분양가를 좀 낮추는 게 맞는데 이 반증이죠, 반증. 얼마나 많이 남았으면 이거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남발을 합니까? 계속 보면 기사 내용은 윤호중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도려낼 것 정책의총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공감대 형성 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진 보시면 사람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든 야든 간에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반 이상은 그냥 토건족 연계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당도 어쩔 수 없이 개발이익환수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인상은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기사를 계속 보시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로 몰아가며 참 웃기는 이야기죠. 도둑이 도둑 보고 도둑놈이다. 뭐 이런 형국인데 한번 요약해 보면 자, 1번 화천대유 게이트 여야 공통주장은 화천대유는 권력형 비리라고 합니다. 야당은 그 시장이 주도한 권력형 비리라고 말하고 있고 여당은 이명박 때부터 오던 그 야당이 다 이해관계자다. 그런 권력형 비리다. 서로 포인트는 다른데 서로 권력형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씨가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마 이재명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대권 주자였으면 그냥 좋게 갔을 건데, 참, 어떻게 보면 그 감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뭐 크게 토건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후보가 있기에, 그 여당은 사실은 싫어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씨 주도로 토건족 이익 축소하자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책을 한번 보면 여당 또 과반이 토건족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특히나 그 재산세 카드 이런 카드를 안 쓰고 엉뚱하게 뭐 주임사 혜택 주고 이런 거 보면 여당 또 과반이 토건족이다. 거의 확신이 듭니다. 제가 뭐 물증은 없지만 3번 야당의 대응 야당의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토건족을 족치자 뭐 이렇게 야당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일단 뭐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 토건족 족치자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씨를 공격한 그 근거는 토건족은 나쁜 놈들인데 그 토건족 편의를 이재명 씨가 봐줬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났다.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토건족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뻘짓거리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토건족 족치자 이렇게 한번 해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시기를 좀 놓쳐버리면 지금 야당만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책임이 더 큰데 야당이 다 덮어 쓰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뭐 이건 거의 증거죠, 증거. 야당은 토건족에 의해서 돌아가는 당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보도자료입니다. 연장선인데 화천대유 게이트 여당이 말한 화천대유 게이트 연장선인데 민관 공동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잘 뽑았습니다. 이게 뭐 큰 내용의 대부분인데 크게 세 꼭지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 강화. 토지 판매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죠. 토지 판매는 정부가 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수용을 정부에서 수용하니까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토지 판매 이익을 환수하겠다. 민간 이윤을 상한선을 정해놓고 조정하고 초과 이익은 재투자하니까 민간의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주택 분양 이익 환수하는데 공공출자가 50%를 초과하면 공공택지로 구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민간의 이익이 줄어들죠. 개발 부담금 실효성을 제고하면 민간 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민간 이익을 줄인다. 그런 내용이 1번이고 2번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자, 토지 수용은 공익성 검증한다. 결국에는 토지 수용이라는 말은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토지 수용되는 것들은 이제 민관 공동사업밖에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자, 민관 공동사업 가이드. 자, 야매 부리지 마라. 얄짤없다. 이런 내용이고 조성 토지 직접 사용은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하니까 민간이 자기의 그 노력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토지에 대해서. 임대주택 용지 확보.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해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늘리겠다. 실질적인 의무 비율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사업, LH 등에게 임대주택 용지 가격을 조성 원가로 공급하겠다. 한마디로 임대주택 용지를 늘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은 도시개발 사업 관리 감독 및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토건족 이익 감소와 아파트값. 자, 아파트를 우선 살펴봐야죠. 1번 아파트. 토건족의 최애 제품. 토건족이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죠. 공장형 다량 제작이 가능한 토건족 최애 제품. 초코파이 말씀을 드렸죠. 초코파이 막 찍어내서 막 파니까 저가로 찍어내는데 지금 금액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제품입니다. 엄청난 제품.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그 아파트가 더 돈 벌기 쉬운 최애 제품이죠. 저렴하게 만들고 고가로 팔고 그래서 판매 시 수익 금액이 크죠. 그리고 작업도 용이합니다. 그 인근 시세를 올리면
뭐 수익 떡상이죠. 주변 시세를 그냥 일정 부분 좀 사서 올려버리면 이게 막 5,000세대 분양하면 분양가 1억만 올라도 5천억이죠, 5천억. 그러니까 작업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작업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 부동산으로 이권을 챙기는 그런 마당에 그 토건족 그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가 특수한 회사, 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좋은 회사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이권만 빼먹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토건족인데 이 사람들이 회사인데 회사의 목표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저도 뭐 그 건설회사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실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나쁜 어떤 행동들도 많이 했었죠.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뭐 인근 시세 좀 들어올리는 거 이거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니까.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제발 그 순진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인근 시세 올리면 그냥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그건 회사원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2번 아파트 실상. 내 맘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특히나 용적률 뭐 엄청나게 높으니까 재건축도 안 된다. 그러면 공유지분 땅만 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은 미래인데 아직까지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선호도 낮은 저렴한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저렴한 주거지가 맨션 그 아파트인데 이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죠. 지금 토건족도 뭐 광고 이빠이 해가지고 그냥 지금 이미지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3번 전망. 토건족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한마디로 공사 이익만 남기면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케팅이 아마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그 단순히 마케팅 문제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그 용적률이 뭐 엄청 높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죠. 재건축이. 그리고 그 이제는 인구도 감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거 문화가 개선이 되면 이렇게 층간소음 있고 이런 좁게 사는 이런 주거 문화에 만족을 못하고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완성이 되면 아마 아파트가 인기가 급락하는 어떤 시점이 10년 안에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인기가 급락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인기 급락하니까 이 배팅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 들고 계신 분들은 10년 안에 정리해라. 그 타이밍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임대 아파트 증대. 임대 아파트는 늘겠죠. 그 선진국들도 늘잖아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임대 아파트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면 뭐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로 전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 오래된 아파트는 그냥 민간 아파트든 임대 아파트든 그냥 전부 다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수라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지금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구조물은 이런 교량, 댐 이렇게 강도 이런 확보만 되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물에 쓰는 게 콘크리트지 사람이 사는 어떤 건물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게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사실 몸에 안 좋죠. 기본적으로 몸에 안 좋고 철근 콘크리트는 처음에
완성하고 나면 약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지나면 열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죠. 수산화 칼슘이 탄산 칼슘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그 공간이 비는 거죠. 공간이 비면서 한 40년 되면 아파트가 춥고 못 삽니다. 주인이 40년 된 아파트에 사는 거 봤습니까, 지금? 재건축 때문에 들고 있을 뿐이지. 그런 거 보면 임대 아파트나 민간 아파트나 한 3, 40년 지나면 그냥 똥입니다, 똥. 똥에다가 용적률까지 높으니까 이거 뭐 폐기물인 거죠, 나중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아파트의 미래인 거죠. 임대 아파트의 미래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건 임대 아파트건 그냥 아파트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만약에 국가가 의지만 있다면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서를 만든다면 그 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어차피 뭐 세금으로 또 이렇게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도 주거 여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소득 계층 위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내용들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내용은 결국에는 그 화천 내유 게이트가 번져서 토건적 이익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 토건적 이익이 급감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초코파이, 싸게 찍어서 비싸게 파는 그 아파트의 인식의 전환의 한 가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